비명이 울려 퍼지는 학교 앞 골목. 와, 뭔 일이고? 저기. 그 소리에 진원지인 분식 집안에 한 여자가 무엇에 홀린 듯 서 있습니다. 날 엄마야. 걔 안 나. 그녀의 뺨엔 피가 묻어 있고 오셨어요? 심지어 손엔 빨갛게 물든 시카를 쥐고 있었죠. 같은 시각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장산 사무실에 진돗개 2호가 발령된다. 그 이유는 일주일 중 7일을 일하는 최악의 상사 마왕 노착기 변호사가 출근했기 때문이었죠. 전부 회실로 모여? 그런데 그때 변호사님, 이순영 씨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차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늘 내 생일이야? 아는 사이긴 하지만 아닌데요? 바쁘다고. 꼭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도 사정을 하셔서.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착해야? 이어서 수화기 너머로 정말 착해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바빠 연거만 간다니.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 전 분식집에서 사람을 찔러 긴급 체포된 순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찌른 사람은 내가 우리 신랑을.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죠. 말도 안 돼. 그거 그냥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신랑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귀신 같은 거였는데. 본인이 찌른 건 신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막막해지자 본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이자 그냥 내가 아는 변호사가 오랜 친구 돌아서. 차키에게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이었죠. 수정아, 이런 그녀에게 차키는 너 돈 많아? 아주 현실적이고도 내 변호사 수임료 6분에 45,000원이야. 정화시까지 가면 거기 출장비도 붙어. 차갑디 차가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팩트를 말해준다. 미안해. 미안할 전화만 하지 마. 네 수준에 맞는 변호사를 구하든가.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붙여주는 국선 변호사 써. 하지만 다음날 고마워 착해야. 난 네가 와줄 줄 알았어. 친들의 차키가 순영을 찾아온다. 이어서 너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아주 냉담한 표정으로 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뭐든 착히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런데 그 방법이라 하면 바로 자살해. 자살이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네. 그녀의 조언대로 이순영 씨가 오늘 새벽에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순영이 자살 시도를 하고 사건은 차키가 원하는 대로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응?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파트너 발표 있을 테니까 준비해. 그리고 며칠 뒤 이 개같은 년이 노차키는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게 되죠. 저에게 과분한 자리라는 이어서 마음에도 없는 겸손은 떨지 않겠습니다. 그 뱀같은 혀로 취임사를 씨부리고 있던 그때 노차키 씨. 조 여사님. 이순영 자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가 긴급 체포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임 시렸고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지는 공동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 장산의 식구들이 모이죠. 아버지 제일 어르신을 필두로 잘 계셨지요. 조상을 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리한 모든 사람들 중 따님도 앞으로 와서 서주시겠어요? 오직 차키만이 따님은 무슨? 우리 형님 집에서 일하는 애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차키 곧 승진한다 카대. 아직 몰라요. 그저 가정부의 손녀일 뿐이었던 차키에게 집안의 대장인 할아버지가 지분도 달라게 해라.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에게 차키는 그저 오늘 수고했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불러들어온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거 사느라 돈 많이 썼겠다. 매번 이런 수모를 견디며 그녀는 늘 다짐했죠. 이 장산이란 곳에서 기름값 하세요.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고. 그리하여 로펌 장산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마왕이란 별명과 함께 보시다시피 노차키 변호사가 3쿼터 연속으로 타임시트와 승소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760시간을 일하며 심지어 그 승수율마저 92%에 육박했죠. 노차키 변호사가 파트너가 되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산의 얼굴이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시선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760시간을 일을 해요? 당연히 곱지 않았죠. 아무리 파트너가 되고 싶어도 그렇지 자기 손으로 쓰는 거라고 막 이렇게 조작하고 그래도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노변이 청구한 수임료에 불만을 나타낸 클라이언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변이 청구한 수임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서로 대면한 자리에서 해도 너무하잖아. 일주일에 120시간?
6분에 45,000원 받잖아. 그 진상을 규명하게 되죠. 6분에 45,000원이면 1시간에 45만원, 일주일이면 5,4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었기에 타임시트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된 수임료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충분히 컴플레인을 걸 만한 것 같은데 플레이해. 이게 모두가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이건 점프 시켜봐. 밤이건 CCTV의 시간을 아무리 넘겨봐도 17일 22시 30분 글로 돌려봐. 차키는 그 자리 그대로, 심지어 화장실조차 가지 않고 망부석처럼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는 이 타임시트가 팩트임을 알리는 동시에 그녀가 파트너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린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입지를 더더욱 견고히 다진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그 수신자는 바로 곽 사장님. 좀 전에 컴플레인을 걸었던 곽 사장이었죠. 오늘 일로 그랬습니다. 우리 노병 파트너 승진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입국 탓하게 만들기 위한 차키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달콤한 승리를 맛보던 중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친구 순영에게서 전화가 왔던 것이었죠. 끊는다. 전화는 매몰차게 끊었지만 과거 고아원에서부터 알았던 둘도 없는 친구였기에 내가 우리 신랑을 칼로 찔렀대. 차키의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선 야, 이놈아 돈 내고 먹어라. 그래, 치사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노변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네가 변호사라고? 한 변호사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좌시백. 네, 간대. 일단 궁금한 게 생기면 피임약 요즘 뭐가 잘 나가요? 강성제약에서 나온 거네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건가요? 복용법은 쓰시는 분이 잘 알 텐데. 지리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니 그걸 왜 먹어요? 노변과는 정반대로 승수율 3%라는 다른 의미로 더 지리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였죠. 그때 누군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자시백 씨. 바로 노차키 변호사였죠. 몇 분 뒤 피임약 부작용을 고발해 부당해고를 당한 피고인 측 변호사 좌시백과 그저 해고를 당한 안가품이라며 무고죄를 주장하는 강성제약식 변호사 노차키가 합의를 하시자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에? 2,500. 윤영주 씨가 강성제약에 청구한 피해 보상 금액 얼마인지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나? 알죠? 5억. 네. 근데 2,500에 합의를 하자면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노차키 씨라면? 안 하겠죠? 이길 자신이 있다면. 근데 그쪽은 이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없잖아요. 노변이 이토록 자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영주 씨가 들었고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거대 기업이 승소를 위해 한 모든 준비와 근거에 비해 삭제했다는 건 인영주 씨 주장이고요. 증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피고에겐 확실한 증거조차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깐만. 좌변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승소를 할 거라면 지금 대체 왜 합의를 하자는 겁니까? 차키가 합의를 하려는 이유에 대한 맹점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당황도 잠시 승소율 92%의 자신감으로 소송에서 강성제약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번 재판에서 또 이길 것을 확신하죠. 이 말은 꼭 전해주면 좋겠네요. 서로간 아주 잠깐의 대화였지만 지금 합의를 하는 게 인영주 씨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노차키의 차가운 이성과 이번 소송에서 당신네들이 이긴다면 이 피임약은 계속해서 팔릴 테고 강성제약은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벌겠죠. 좌시백의 뜨거운 감성에 정면 충돌합니다. 그 소문이 맞나 보네요. 시키면 뭐든지 물어뜯는 장산의 개. 무슨 개래요? 나는 시추각이 없던데. 연락. 그렇게 1차 재판날이 다가오고 좌시백이 먼저 신문에 나서죠.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면 증인은 왜 분기마다 있는 근무평가에서 원고에게 최상의 점수를 줬습니까? 우선 근무 태만으로 피고를 해고했다는 회사의 입장과는 근무 성적 우수로 성과급까지 받았네요. 상반되는 증거를 내밀며 보시는 것처럼 상사에게 늘 최상위의 근무평가를 받던 원고에게는 회사 측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사 제품이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익명의 제보를 한 원고는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사회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대체 누가 정의를 위해 나설까요? 이에 차키는 증인은 지난 분기 근무평가에서 최상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인이 그런 점수를 받을 만했다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좌변이 제시한 증거를 이용하여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종종 지각과 조퇴를 하였습니다. 새 화두를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상사인 박형철 이사는 증인의 근무평가에 최상위 점수를 주어 성과급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밀사항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박형철 이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혹시 두 사람 노변이 과도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은 지난달 23일 새벽 2시 그랜드 호텔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죠? 증인은 지난 1년간 그 남자와 불륜 관계였죠. 그때 호텔방에 같이 있었던 남자가 누구죠? 그녀의 진짜 의도는 바로 피고인이 강성제약의 조현식 대표입니다.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이 재판의 논점은 증인은 해고되기 한 달 전 강성제약 조현식 대표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증인이 복수심에 허위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피임약 부작용을 고발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개인이 아니라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피임약 부작용은 사실이에요. 복수심에 눈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대신 원고에게는 강성제약의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할 만한 완벽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키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클라이언트의 치부마저 꺼내버리는 도주코 변호사였죠. 미쳤어? 너 때문에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잖아 지금. 그 결과 재판 길어지면 피임약의 부작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에 노출될 겁니다. 판매에 지장이 생기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승소와 회사의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어휴 저거 진짜 수고했어. 한편 샤변은 원고와 함께 뭐 일단 이분들 정도만 먼저 만나봐도 부작용 피해 보상 소송 진행 가능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 그 얼마 전에 자기 남편 칼로 찌른 분식집 주인인데. 피임약 부작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키의 친구 이순영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이 소식을 아는 얼굴이지. 보육원에서 몇 년 같이 있었다던데. 차키도 알게 됩니다. 순간 환영이 보여 남편을 칼로 찔렀다던 그녀의 말이 강성제약 피임약 부작용이 있어. 환청환시 선망까지. 모두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만나서 피임약 부작용이 아니라 이순영이 남편을 살해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 아주 가혹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차키의 선택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것이었죠. 이순영 씨가 오늘 새벽에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다음날 차키는 순영의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랬잖아. 뭐게 그게 뭐야? 대화가 뭔가 이상했죠.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자살해. 차키는 그저 야망에 눈먼 변호사가 아니라 자살하라고.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애들도 살아. 무슨 말이야 그게. 이 사건 최대한 크게 키워야 돼. 이 사건의 파일을 최대한 키워서 네 과거, 남편 과거 다 파헤쳐질 거라고. 너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돼. 친구에게 거대 기업과 맞설 수 있는 판을 깔기 위함이었죠. 피임약 부작용으로 남편을 찌른 네가 죄책감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래야 언론에서 관심 갖고 네 사건 보도해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내 얘기 잘 들어.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 줄 테니까. 차근차근 그녀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보육원 출신인 걸 물고 늘어지겠지. 없던 불화도 만들어낼 거야. 돈, 도박, 여자, 뭐든. 네가 남편을 칼로 찌를 만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해야 이 사건을 이순영 개인의 사건으로 끌고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언제나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차키답게 이번에도 역시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함과 동시에 네가 자살에 실패하는 바람에 나 강성재학 변호사에서 해임될 거야. 자신 또한 강성제약 변호사에서 해임되며 두 입장에서 모두 이득을 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가죠. 강성재학 측에서는 어쨌든 내 협박이 너한테 먹혔다고 생각할 거고 나 해고해도 손해보는 거 없어. 차키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너한테 빚진 거 다 순영에게 갚은 거다. 큰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양말 공장 월급으로 내준 내 첫 학기 대학 등록금. 그건 진작에 다 갚았잖아. 차키가 그녀에게 받은 것은 근데 5시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입학이 취소가 돼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단순한 월급 몇 푼이 아니었죠. 벌써 7시네. 미안한데 나도 더는 못 기다려줘요. 그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원동력이자 친구의 진심 어린 마음. 얼른. 그리고 내 등록금으로 날려먹은 네 청춘. 누구보다 빛났던 그거 갚은 거야. 친구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던 채 구치소를 나가는 그녀에게 좌시백이 찾아오죠. 내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순영 씨를 뭐라고 협박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더 이상
부작용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렸다가 지금 안 됩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잡혀난 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순영 씨. 자살 시도요? 순영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하자. 더 할 말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 피눈물 값으로 산 외제차 타고 명품 시계 차고 명품 옷 조가리 입고 다니면 그들의 가치관이 기분 좋냐?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죠. 나라에서 주는 푼돈으로 국선 변호하면서 성폭행범 변호하고 마약사범 변호하고 절도범 변호해서 산 시계를 차는 것보다는 기분이. 그날 밤 먹방 구경하라고 불렀습니까? 그녀는 자살 시도가 친구 순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자지백 씨, 구구절절 해명하는 대신 나 지금 몹시 취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강성제약 부작용 데이터 파일이에요. 이거면은 강성제약과의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져요.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 강성제약 변호사가 이걸 나한테 왜 주는 겁니까? 자시백 씨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소송 1, 2년 할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은 다음일 테니까.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인 장산의 파트너 변호사로 부임되려던 순간 노차키 씨, 이순영 자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이었죠. 정 여사님,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시죠. 노자키 씨? 차키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호랑이가 제 발로 찾아온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하자고 한 사람 자시백 씨 아니었나? 내가 부작용 파일 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백이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노차키 씨는 그날 술에 몹시 취해 강성재에게 앙심을 품고 그 불타오르는 복수심에 저한테 데이터 파일을 넘긴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에게 파일을 전해준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결국 그녀는 이순영한테 자살하라고 시킨 거 나예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살 교사. 아니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다 순영이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뭐 보통 가해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순영이랑 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순영이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정 여사한테 가서 해명해요. 하지만 제가 왜? 아니 이봐 자지백 씨. 시백은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차키를 꺼내줄 생각이 이봐요 자지백 씨. 1도 없었죠. 몇 시간 뒤 정 여사님 원래 친분이 있던 형사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자살 교사는 입증하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본인을 마냥 붙잡아두는 게 이상했던 차키는 누구예요? 고발하라고 지시한 사람.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정 형사님도 이거 살 건 안 되는 거 알잖아. 어차피 48시간 지나면 풀어줘야 될 걸 누구 지시로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당연히 고발자 신상을 알려줄 리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만하죠. 진작에 런한 줄 알았던 친들의 좌시백이 이 새끼 뭐야? 변호사입니다. 차키의 변호사가 되어 증거 하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영장 가져와요. 노차키 데려가고 싶으면 갑시다. 그녀를 구출해준다. 이어서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순 멍청이시네. 그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토사구팽 아닙니까? 사냥이 끝난 개는 잡아먹힌다. 넌지시 힌트를 주기 시작하죠. 자지백 씨가 고발한 거 진짜 아니에요? 제가 아니어도 노차키 변호사님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사구팽, 즉 필요할 땐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져 벌어졌다는 것인데 차키가 제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자 자신을 가장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장기도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장산의 대표 장기도였습니다. 이 장산이라는 가시밭길을 걷는 동안 너라면 자격이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그녀를 지지해주었던 보스의 배신은 그녀의 7년간의 노력과 꿈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렸죠. 지금 이 순간 집안 가득 쌓여있는 쇼핑백과 명품 가방들 그리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전망 좋은 집이 그녀를 반기지만 차키의 공허한 마음을 단 1g도 채워줄 순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출근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 만나자마자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잘 됐습니다. 무릎부터 꿇어보는데 저라면 토끼 2마리를 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대표는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고아원 친구랑 짜고 장선의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그녀의 모든 의도와 행적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인 셈이었죠. 그 우물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친 결과는 노 변호사님 잘렸나봐요.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장산에서 해고당하는 것도 모자라 변호사 협회에서
무려 1년 정직을 받게 되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이루고 지탱해오던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실 잘하셨어요. 노차키 변호사 스토리는 좋은데 회장님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된 거 알려지면 특혜니 뭐니 말 나와요 무조건. 장 대표가 그녀를 해고시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그래도 파트너 자리에는 여자 하나 앉혀요. 앉혔다가 선거 끝나고 해고시키면 되니까. 배지를 달고 싶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젠틀한 오너라는 가면을 쓰고 오직 국회의원이라는 야망을 위해 불필요한 건 모조리 숙청하는 중이었죠. 즉 고래 싸움에 차키 등 좁혀진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시백의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선 뭐야? 오늘 사무실 분위기 뭐야? 아, 저 오늘 새로운 변호사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언제 오신대? 그때 왠지 익숙한 발소리가 뭐지? 들려오죠. 이 익숙하게 재수없는 소리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 이 기분. 차키좌가 아주 쿨하게 등장한다. 여긴 어쩐 일로?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될 노차키입니다. 서민들의 친절한 법도우미가 될 생각이니까 있는 동안 잘 지내죠. 웬만하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정화시로 내려가서 국선 전담 1년 하고 와. 정직 1년 대신이야. 장 대표가 1년 후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국선 전담 변호사 승소율이 3%라더군. 내려가서 제대로 해. 또다시 차키가 앞으로 장선의 얼굴이 될 테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색한 시간을 견딘 세 사람의 퇴근길,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 가보겠습니다. 시백은 눈치 한번 본 뒤 재빨리 런을 박으려는데 자지백 씨, 그녀에게 붙잡혀 버리죠. 어디 살아요? 수상동에 삽니다만. 그래요? 잘 됐네. 나도 거기 사는데. 같이 가죠? 난 차도 부산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차피 비옷을 조수석에 내가 타고 가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차키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춰선다. 바로 대표님. 그녀의 싸다구를 갈겼던 강성제약 대표였죠. 이어서 그녀에게 세상이 그래. 가진 것 없는 애들한테는 자비가 없거든. 그래서 너 같은 애들한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강성제약 사내 변호사로 들어와. 스카우트 제의를, 아니 내가 손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어. 스폰 제의를 하기 시작하죠. 손 치우시죠. 집도 차도 사무실도 다 뺏기고 푼돈 받는 촌동네 국선 변호사로 쫓겨왔는데 이 손 치우면 그것마저도 뺏길 텐데 괜찮겠어? 손 치우시죠. 네 매력은 매운맛이지. 그래서 내가 더 땡기는 거지. 그랜드 호텔로 가. 1014호. 그때 한 차량이 길을 막아선다. 뭐야 시켜. 그의 정체는 바로 또시백이었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괜찮으니까 그만해요. 차키가 말리며 상황은 종료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 변태 새끼. 강냉이도 쫙 털었어야 되는데. 괜히 씩씩한 척을 하던 차키는 이거 써요. 증언해 줄 테니까. 강성제약 대표를 아예 담궈버리기 위해 오늘 있었던 일을 직접 증언해준다 하지만 노 변호사님을 조현식의 약점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시백은 그녀의 제의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기려는 건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그의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노 변호사님, 나쁜 놈들은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웠어요. 오늘. 그리고 그날 새벽 뜬금없이 그 개자식에게 전화가 오죠. 미쳤나 이 영감탱이가. 차키는 짜증 반 긴장 반으로 전화를 받아보는데 여보세요. 대답 대신 여보세요.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같은 시각 수화기 너머에선 조현식 대표가 한 괴한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저 그럼 죽어. 다음날 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특이한 건 시체가 마치
누군가에게 꼭 누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네.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세를 하고 있던 점이었죠. 같은 시각 강 대표 별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또 그 괴한과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좌시백이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대표 장기도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괴한과 같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아니면 제3자가 있는 걸까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치밀한 스토리와 좋은 대사들도 한몫했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캐릭터 노차키와 자시백을 연기한 류현과 이규영 배우의 찰떡 케미가 너무 좋았고요. 두 사람이 한 씬에서 티키타카만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몰입도가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먼치킨 캐릭터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종국엔 이야기가 하나의 줄기로 뻗어나간다는 점이었는데요. 거기에 미스테리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2편씩 공개됩니다. 현재 8화까지 나왔으니 소개 영상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정주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 그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복수 봐라.